예전에 그 정말 무서웠던 영화 올가미. 올가미의 너무 재밌어요. 실사판이라고 이게 현실에서 벌어진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어머니께서 실제로 했다는 대사가 있으세요. 그 저보다는 우리 곽태기 과담님 한번 읽어주시면 너무 어떨 것 무서울 것 같아요? 눈 감고 있어야 돼 우리. 눈 감고 있어야 돼. 눈 감고 들어야 돼.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의 자식 내가 낳고 싶었어. 이게 이제 뭐 드라마 작가분이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부부를 저희가 오늘 사생결단 속풀이 상담소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오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예.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네. 아, 예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오십시오, 이쪽으로 나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두 분 나와주셨는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한국여가평생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예선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예선 박사의 전 남편 조용길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일단 저희가 잠깐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했을 때도 이혼을 하신 걸로 근데 언제 이혼을 하신 건가요? 2010년이요. 2010년. 네.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이게 단기간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속적으로 가정폭행, 폭언, 뭐 악담, 저주 이런 것들이 시어머니에게서부터 전부 다 출발이 됐어요.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. 네. 결혼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 친정이 저한테는 몹시 불편해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결혼이었어요. 그러니까 어른이라니까 어른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결혼하면은 한 방에서 잘 거냐고 묻더라고요. 시어머니께서요? 네.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좀 많이 특이하신 분이시고 전 남편 아이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아바타에 불과합니다. 시키면 시킨 대로 완전히 조종하는 대로 그냥 줄줄줄줄 따라갈 뿐이지 다시는 그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.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네네네. 왜냐면 지금 이혼을 하신 상태인데 굳이 이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시러 나오신 건가? 네. 그 당시에 참 어머니로부터 이 박사에 대한 폭언, 폭행에 대한 거를 제가 지켜주지 못한 거는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인정합니다. 그러나 이제 와서는 좀 이 박사를 지켜주고 싶고 병간호도 끝까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결합을 해서 남은 인생을 좀 제가 희생하면서 살아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예. 병간호라면은 아프신. 그렇죠. 지금 이 박사가 병이 좀 심각합니다. 예. 이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다면 굳이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재결합을 원치 않으시는 건가 봐요? 시어머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.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? 연세가 9순이 넘으셨는데 근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내장이 다 녹아내려서 없는 것 같아요. 딱 멈춰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인 거 있죠.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심했는데 그 가정폭행뿐만 아니라 글쎄요.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한은 절대로 재결합이라는 게 허락도 안 될 거고 난리가 납니다. 폭행이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당했다고 느낀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골에 이제 인사드리러 시골에 인사드리러 이제 어른이시니까 인사드리러 가면은
아이 아버지는 항상 시골 가면은 고향 친구들 있잖아요. 고향 친구들 모임에 가서 그냥 안 와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오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잤어요. 이불 덮고 저 혼자 자는데 자다가 뭔가 화끈거리는 게 막 꽉 눌리는 게 숨이 막히는 게 죽겠는 게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혹시 옛날에 연탄집게 기억하시는 저 분 알아요. 아세요? 예, 이렇게 연탄집게를 딱 올려놓고 그대로 안 빼면은 연탄집게가 불이 벌겋잖아요. 그렇죠. 저희 어머니가 기골이 장대하시고 힘이 굉장히 세세요. 근데 한 손에 이걸 짚고 저 이게 배 위에 올라앉아서 죽여버린다고. 그러니까 제가 아니 남편도 없죠.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죠. 골골골골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힘이 났는지 몰라요. 어떻게 일어나서 대치고 막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뛰었어요.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뛰다 보니까 이게 국도변을 지나가서 저쪽에 가면은 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너티나무 있잖아요. 네. 큰 너티나무 있는데 거기 가서 푹 쓰러졌어요.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왜 힘 다 뺀 거죠. 자고 있는 며느리에게 왜 그런 겁니까? 내 아들 내 나라. 내 아들 뺏어간 거지. 내 아들 아들 뺏어간 거지. 그리고 그러면 왜 장가를 보냈어요? 그러니까 아들 옆에 누군가가 뭐 특히 여자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걸 못 견뎌하세요. 신혼 초는 초반이라니까 어머니가 이제 뭔가 힘든 게 있으셔서 그렇다 하지만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으면 또 그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나아지시잖아요. 그래 아이가 태어나면은 보통 어른들은 너무 좋아하시죠. 아유 이게 어떤 생명이냐 이러면서 막 이러시잖아요. 근데 저는 처음에 딸을 낳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. 딸을 낳아서 그렇게 뭐 또 이상한 구박을 받고 학대를 받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. 그게 아니었어요. 아들 보는 데서는. 그러니까 아이 아빠 보는 데서는 당신네 아들 보는 데서는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처럼 이뻐라 이뻐라 이렇게 쇼를 해도 연극을 해도 저 정도는 하려면은 대상감이다 싶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들이 나가고 나면은 저 미역국 못 먹어봤어요. 지워요? 못 먹게요? 아니요. 변기통에 막 놔버리면서 그때부터 이 머리채를 잡고 온 방을 돌는데 제가 그때 48kg였거든요.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 자식의 아들을 낳아서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했다. 근데 네가 그걸 망쳤어. 아이고. 너 내 아들하고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아이가 있느냐.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를 한 달 조금 더 지난 아이를 발로 밟아서 죽인다고 그런 거예요. 제가 그때 이게 어깨를 이렇게 해서 막았어. 애가 요만하잖아요. 네. 막아서 막 죽기 살기로 막았어요.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이게 왜냐면 믿기질 않네요. 부인의 이야기만 예. 아내의 이야기만 들으면 여기 못 앉아 계셔요 지금. 예. 가지방석이죠. 예, 솔직히 말해서 네. 어머니 그 폭행을 몰랐다는 거는 뭐 거짓말입니다. 인정을 합니다. 예. 그런데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를 혼자 키웠습니다. 어머니 홀로 키웠어서 어머니를 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. 또 저 이 박사 하는 얘기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폭언, 먹던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해도 그저 어머니처럼 가족 집에서는 뭐 흘려보냈습니다. 그게 참 제 잘못이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예. 사실 그렇게 지키고 계셨으면서도 이혼을 하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. 제가 보니까 문제는 저였어요. 저만 없으면 될 것 같았어요.
저만 없으면 이 가정은 돌아가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석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박사는 유럽으로 갈 기회가 생겼어요. 생겨서 일단은 가장 어른인 시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. 어머니 저 유학 가도 돼요? 유학이라는 게 뭔지 그 이제 먼 나라에 가야 되고 이제 설명을 옛날 분이시니까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들어볼 것도 없이 가라. 없으시니까. 있잖아 집에 가라. 진짜 저 딱 한마디로 너만 없으면 돼. 이건 허락이 아니다 진짜. 이게 그게 항상 너만 죽고 없으면 돼 이 말이 어버릇되면서 이게 딱 들리는데 나는 뒤도 안 봤어요. 그리고 어머니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. 어머니 이 아이는 어머니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잘 좀 해주세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갔으면은 아우 클로징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파리에서 아침 9시면은 시차가 나 8시간 시차가 나니까 한국에는 오후 9시입니다. 그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옛날에 띠띠띠띠 하는 그 나오는 전화기 있었잖아요. 네. 그 음을 기억을 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, 저한테. 아침 9시에 전화를 딱 받이 제가 알로? 하는데 엄마 배고파. 어머. 몇 살? 유치원이 6살, 5살. 유치원?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제가 놀라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놀랄 것 같아서 또 혼자 있다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왜 저희 어머니 가출 많이 하셨거든요. 그 아이를 버리고 가출할 줄 몰랐죠. 거기다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우유밖에 없었어요, 그때는. 지가 뭘 해먹을 줄 모르니까. 그쵸. 우유, 요구르트 이거 다 버리고 가출하신 거예요. 그런 저런 끝에 저는 정말 늦게 이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건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갑자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재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? 예, 딸이 예전에는 저를 미운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싫어했습니다. 예, 싫어했는데 작년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왔습니다. 와서 어머니가 희귀 난치성병이 심해져서 아버지 지은 죄도 있고 하니까 집에 와서 집안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병 간호도 하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달려갔지요. 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참 제가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가장 노릇도 못한 원인 때문에 저 사람이 저래 깊은 병에 들었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.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미력이 남아 매일 병 간호도 해주고 또 시장도 보고 약도 타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남은 인생 끝까지 한번 그래 해볼 작정입니다.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아, 예. 지금 재결합을 원하시는데 지금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계시죠? 예, 맞습니다. 그럼 어머님한테 말씀하셨어요. 이게 며느리가 아파서 내가 병간호로 간다 그런 얘기. 그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. 네. 예. 아직 안 들어가시죠? 예, 예. 말씀 들으면 난리 나시겠죠, 아직도. 안 드리고 한 일주일에 서너 번 와서 제가 병간호와 도와드리고 있죠. 예. 네. 근데 만약에 재결합을 원하시면 언젠가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. 지금 어머님. 예. 그런데 뭐 네. 지금 뭐 저 이 박사나 저나 나이도 있고 지금 뭐 그래 허락을 받아서 재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저는 요즘은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제가
옛날처럼 그 아바타식으로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네. 해드리지 않고 규제할 거는 규제하고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해서 개선된 상태고 앞으로 뭐 같이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. 근데 같이 사시는 거는 저 정일 선생님만 같이 사시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는 같이 못 삽니다. 예, 앞으로 같이 근데 산다면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어머- 어쨌든 너무 연하신데 모실 겪으신 분을 방법은 혼자 어떻게 아들밖에 갖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사시고 이게 두 집에 분갈이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예. 분가를. 한 집에서 살기는 매우 그렇다고 어렵습니다. 그 방법밖에 없어요. 아니 어떻게 해서 재결합을 해야 된다. 왜냐면 아내분의 입장이 저는 너무 만약에 정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어머님하고 떨어져서 두 분이서 사셔야 되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분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와이프를 위해서 어머니하고 거의 만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그 의가 같은데요. 아니라 절대. 어? 그 의가 아니고 절대. 왜냐면 이미 절대 안 돼. 공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포가 이미 트라우마가 너무 병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결단은 어머님하고 절대 안 보는 조건으로 이렇게 재결합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예. 정말 얘기를 듣고 보면 밉다고 할 정도로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너무 못하셨어요. 너무 못했어. 없었지 뭐. 아바타 자리에. 소리 들 예. 정도로. 아바타였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남편입니다. 그런데 생각하기에 지금 두 분이 이혼하고서 13년, 12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만나시고 연락하시고 계시잖아요. 그거는 딸이 있어. 근본적으로 애정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어머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둘이 결합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? 응? 이렇게 아니죠. 행복을 그게 하셨어. 딸한테 연락이 만약에 오지 않았다면, 만약에 딸한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엄마가 저렇게 내 아내, 전 아내가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럼 그전에 아예 연락 안 하다가 안 하다가 다른 데 연락 와서 보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드네. 남자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. 안쓰러운 누굴 보면 내가 꼭 마징가가 돼가지고 짱가가 돼가지고 꼭 뭐 해주고 도와줘야 싶은 돼.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, 사실은. 안타까워서. 순간적인 건 아니고 꾸준히 하시는 것 같긴 해요. 애정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. 네. 애정 아니고 애증이지. 네, 애증이고 그거 그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이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그 힘들게 이혼했는데 왜 재결합을 해. 그냥 힘들게 이혼했는데 그냥 이렇게 사시고 또 남편분은 지금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 아내분 도움는다 하지 계속 그렇게 도우시면서 들락거리시면 되는 거지. 뭐 하려고 합치기는 왜 합쳐. 이 나이에 왜 합쳐. 우리 며느리들은 어떠세요? 지금 이제 얘기를 듣고 사실은 다들 너무 놀랐어요. 사실은 너무 놀랬고 네.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야지 풀리는 거지. 풀려. 겉으로 풀린다고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아 그냥 엄마는 모르게 내가 와서 도와줄게라고 하면 아유 저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저 같으면. 그래서 진정으로 재결합을 원하시면 엄마 나이 들었지만 엄마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해. 에이, 해야 될 것 같아 나는.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. 사과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. 우리 며느리 마리마담님은 어떠세요? 저도 재결합은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.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냥 이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신다 하셨으니까 지금 도와주시고 병간호 해주시고 집안일 좀 해주시고 하는 그 정말로 이제 받으시는 입장에서 편안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시는 게 맞아요. 낫지 않을까? 왜 굳이 그 지옥 같았던 거를 왜 다시 굳이 말을 꺼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미안하시다면 진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만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것도 맞다. 남편한테 애정의 마음은 갖고 계세요? 예. 갖고 있나 봐. 애정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?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걸 전혀 못 저는 느꼈어요. 몰라요. 몰랐으니까. 너무 어려워. 몰라요. 전혀 몰랐으니까. 아까 먼저 느끼지는 대답하셨어요. 네 이러고. 아버님은 사랑하세요? 네, 전 참
집사람을 제 어머니보다 더 사랑합니다. 진작쯤이가 안 돼. 그런데 너무 참 늦었잖아. 늦었습니다만은 제 목숨보다도 저 사람. 그건 말 안 되는 거야. 그건 핑계지. 젊고 쾌활하고 행복하고 건강할 때 좀 와주지. 왜 원장님 들어보시니까 지금 좀 이제까지 중에 너무 힘드시죠? 선생님 지금 무척 힘드시죠? 예. 근데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하고요. 정말 이 자리에 오면 이런 소리 들을 거 다 알고도 네. 오신 게 정말 아내분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우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는데 어머니는 심각한 망상장애 환자분이세요. 예. 네, 망상장애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망상장애가 어떤 분들한테서 또 많이 드러나냐면 홀 시어머니고 또 아들 하나를 혼자 오래 키운 분들에게서 많이 드러납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. 애인이자 남편이자 종교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른 여자,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그 자리에는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은 손주들도 아까 밟았다, 이렇게 밥도 굶겼다,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내 남편과 바람 피운 상간녀가 낳은 아이로 보이는 거죠. 맞아. 그러니까 밟을 수 있고 굶길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, 그러니까 진작 약도 드시고 치료도 받으셔야 될 분이 이분도 90년 넘게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렇게 이혼한 부부들이 한참 시간 지나고 재결합한다고 상담을 오면 거의 반대합니다. 왜냐하면 또 같은 이유로 또 이혼을 하셔요. 근데 성공하는 사례도 물론 있어요.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환경이 완벽히 제거되었을 때. 근데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셔요. 그래서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. 선생님 정말 원하시는 건 아내분이 이제 좀 행복하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죠. 그 마음이시죠. 예. 그러면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. 그리고 정말 세상에 진짜 끝까지 나를 보살펴줄 나의 친구야. 이런 마음으로 그런 존재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두 분이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그 일은 안 생기도록 해주시는 게 마지막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. 선생님 지금부터 연애를 시작하세요. 결혼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금부터 처음 만난 것처럼 연애를 해보세요. 그러시면 아내분도 정말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. 건강해지실 것 같고요. 예.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람 병간호 열심히 해주고 속죄하고 살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또 젊은 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가정에서 소통하실 때 정확하게 소통을 해주시면은 저처럼 이래 실패된 삶은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남편분한테 마지막으로 그래도 애쓰고 계시잖아요. 속죄하고 그 남편분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? 이 정도 선에서 친구처럼 뭐처럼 누가 먼저 갈지 모르니까 친구처럼 뭐처럼 그냥 이 상태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. 제 인생이 너무 아파요. 근데 제 인생이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여기서 얘기하니까 너무 아파요. 사실 그 긴 세월을 여기서 녹여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이제까지 못했던 거 다 뭐 분풀이하듯이는 아니지만 이제는 힘들게는 마음 아프게는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짝반짝 빛날 때 좀 잘했으면 좋았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인데 그걸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진짜. 보여주실 거예요. 10배, 20배 더 잘하셔야 돼요. 네, 진짜. 오늘 어떠셨어요?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곽정희 마담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. 예비 시어머니로 처음 오셨는데 지금 계속 머릿속에 이 선생님한테 하는 말 생각하고 있어요. 끝나고 나한테 해주려고? 이미 늦었어. 재결합 꿈도 꾸지 마. 재결합 꿈도 꾸지 마.
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. 형님 앞에 계신데. 좋잖아요. 지금 뭐가 되신 선생님 그러시잖아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